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내란 청산이냐, 내란 몰이냐를 놓고 거칠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란 이슈가 블랙홀이 된 전국 속에서도 선거전은 서서히 점화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규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금요일에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올리고 국민의힘도 전국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온 일정에 맞춰서 공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도 이슈는 여전히 내란 공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2차 특검을 앞세우며 이슈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당의 거친 공방 속에 입지자들은 조용히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정원 의원은 다음 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4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군도 수면 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출판기념회를 예고했고 당초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열려던 민영비 의원은 내년 1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과 이병훈 전 의원, 정준호 의원 등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등 조직을 정비하며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서둘러 준비할 만큼 입지자가 풍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라남도 일선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천안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곡성군. 한 해 평균 이용객은 45만 명입니다. 곡성군이 내년부터 모든 국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존 보조금 40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매년 45억 원가량을 버스 업체에 보존해줘야 합니다. 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무료버스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곡성군뿐만 아니라 화성군도 내년부터 전 국민 또는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무료 버스 정책은 현재 전남 완도와 진도, 영암 등 세 곳이 시행 중인데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례와 장성, 담양, 보성 등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손실보상금만 해서 25에서 한 30억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좀 예산 문제가 가장 크긴 큽니다. 곡성군의 경우 조성내 군수의 공약 사업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선거에 임박해서 정책을 필 때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정책인 만큼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됐던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발표 성격의 공청회가 연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밤샘 농성에 나선 결과인데요. 공청회는 일단 미뤄졌지만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유가족들은 삭발했고 또 다른 유족은 울부짖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던 사고조사 결과 공청회를 막아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국토교통부 소속 황철이가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고조사를 총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은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등 사고 핵심 원인을 규명하려면 국토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를 중단해달라는 게 유가족의 요구였습니다. 지난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합동 엔진 정밀조사 결과 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콘크리트 둔덕 등 핵심 원인을 배제한 채 조종사 과실 중심으로 보고하려 한다는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족과 기자의 질문을 금지한다는 지침까지 통보했다.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전 국민이 다 본 로컬라이저의 지금 폭발 장면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국토부의 책임이 덜어지게 되죠. 유가족의 농성이 시작된 지 이틀째 사고조사위원회는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추후 재공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법 개정 이후에야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조사위원회 독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상권 침체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때문에 나주시는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에 나서며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상가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점가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도 아직은 부실한 단계입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6층짜리 집합상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됐습니다. 상인 집행부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면 상권 환경 개선이나 홍보 등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자격이 생겨 이곳의 상가들은 적게나마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낮고 한 10% 이상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의 많이 하죠. 하루에 한 서너 통 정도는 전화 통화가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의 골목형 상점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시를 제외한 상가는 모두 3,900여 곳. 이 중 골목형 상점가 구역에 포함된 상가는 800곳가량입니다. 전체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 요건이 2,000제곱미터 내 점포 25곳 이상에서 지난해 15곳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역 내 상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전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 서구의 경우 올해 단기간 추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전 지역 가입을 완료한 반면 나주시는 2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지 않아서 개소수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개소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인원도 더 충만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의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0건으로 나주시는 상권마다 화재보험 가입 비율 등 공모 참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산 미역이 식용과 전복 먹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폐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소식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역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 햇미역이 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해상 곳곳에서 바닷속 양식줄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장 전복 먹이로 사용해야 할 미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급하게 대체 먹이로 다시마라도 심어보려는 겁니다.
평소 이맘때쯤이면 50cm 안팎의 미역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할 양식줄이지만 올해는 이처럼 미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청사 중에 한 90% 정도가 다 죽었어요. 한 10% 정도 살고. 근데 산 것도 확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듬성듬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 서로서로 구하는 거예요, 미역을. 올해 완도군 전체 시설량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엽채 탈락 피해를 입은 상황. 가을철 수온 정체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역 양식 시작 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온 18도 이하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수온이 22도 내외로 정체되었고 평년에 비해 약 2주 정도 늦게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린 엽채가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선 수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한 어가에서 100m 거리를 두고 같은 종자를 심은 양식장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적 온도가 높았던 10월 초 심은 미역은 빼곡히 잘 자랐는데 오히려 11월 초 심은 미역은 모두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씨앗을 뿌린 양식장 내에서도 일부 줄에서만 미역이 아예 자라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매년 고사 피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서도 올해는 유독 완도에만 심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신속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이 안 돼서 이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한 해 농사인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극도로 낮아지며 과한 광합성을 유발하는 청수 유입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이상조류 현상은 고수온과 달리 관측이 어려운 데다 실제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의 수질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불법 계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가담한 모든 세력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